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6이고요. 다음 회로를 태분한 등가 회로로 변환하여 RL에 인가되는 전압을 구하라. 예, 그러면 저희가 맨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죠? RL 부하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부하를 RL에 있는 부하를 제거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개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A와 B에 전압을 체크해야 됩니다. 전압을. 그러면 A와 B의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V 태분한의 법칙은 TH의 약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VTH는 VA와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 A와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요 저항에 의한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비율의 활용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6옴 플러스 3옴 중에 3옴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27V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9V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VTH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에서 부하 RL 4옴은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B에 인가되는 전압은 3옴에 인가되는 전압과 동일하기 때문에 B의 분배식을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상적인 전압원에 대한 내부 저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부 저항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부하 4옴이 없어진 상태에서 6옴과 3옴에 대해서 병렬로 계산을 해보면 RTH는 6옴 플러스 3옴 곱하기 분의 6옴 곱하기 3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2옴이 되죠. 이렇게 해서 태분한의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회로를 그릴 수 있는데 이 회로를 제가 녹색으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전원이 있고 태분한의 등가 저항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하, 기존에 있던 부하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구했던 태분한의 등가 전원 TH 9V가 되고요. 등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RTH 2옴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하 RL은 4옴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태분안의 정리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L의 인가되는 전압을 구하라 입니다. 그러면 RL은 RL은 다시 비율 공식을 이용해서 2옴 플러스 4옴 중에 4옴에 걸리는 전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하고 전압 9V를 곱해주면 6V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자 하는 RL의 인가되는 전압은 6V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태분안의 태분안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식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요소의 전압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7이고요. 다음 그림 회로를 노턴 등가 회로로 변환하여 R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도 부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제거를 해주고 A, B 양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우선은 27V의 전압을 가지고 있고 6옴과 3옴으로 구성된 회로네요.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는데 이 부분 저항 6옴을 지나는 흐르는 이 부분이 노턴의 등가 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6V분의 6옴분의 27V를 계산을 하게 되면 4.5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턴의 등가 전류는 4.5 암페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A와 B에서 바라본 방향으로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성해야 되겠죠? 구성을 하게 되면 6옴과 3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n은 6옴 플러스 3옴 6옴 곱하기 3옴으로 해서 2옴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다시 노턴의 등가 회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노턴의 등가 회로를 변경을 한다면 전류원이 먼저 구성이 돼야 되고 전류원 다음에 병렬로 연결된 노턴의 등가 저항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웠던 저항을 다시 살려서 다시 보게 되면 IN은 저희가 구했던 4.5 암페어 그리고 RN은 2옴이 되고요. 부하 저항으로 있는 RL은 기존과 동일하게 4옴으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L에 흐르는 전류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회로 자체는 노턴의 방정식 자체는 컨덕턴스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RL은 RL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이기는 하지만 컨덕턴스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컨덕턴스 Gn 플러스 GL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L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GL 곱하기 IN이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Gn은 2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덕턴스로 바꾸면은 2분의 1 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 4옴을 컨덕턴스로 바꾸면 4분의 1 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모를 해주고 곱하기 4.5 암페어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IL은 1.5 암페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노턴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노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노턴의 등가 회로를 구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분안의 등가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하번과 직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턴의 정리는 전류원과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턴의 정리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병렬로 구한다라는 게 직렬로 구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노턴의 정리보다는 태분안의 정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제 4-8 다음 회로를 태분안 등가 회로로 변환하고 예제 4-6의 결과와 비교하라.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선은 노턴의 등가 회로는 R에는 태분안의 등가 저항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2옴이고요. 그리고 태분안의 등가 전압은 노턴의 등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I N 곱하기 R N는 9V. 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회로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안의 등가 저항 2옴이 되고요. 부하 저항 4옴을 그려주고 연결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VTH는 9V
태분안의 등가 저항 RTH는 2옴. 그 다음에 부하 저항 RL은 4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4-6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동일한 회로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태분안의 등가 회로와 노턴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평형 상태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휘스턴 브릿지 회로에서 전압 체계 측정된 전압이 0V이다. R4의 저항값을 구하라. 여기에서 전압 값이 출력 전압 값이 0V라고 하는 것은 평형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평형 상태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R1이라고 놓고 얘를 R2라고 놓고 얘를 R3라고 놨을 때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330 곱하기 R4는 240 곱하기 680옴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R4의 공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R4는 330분의 240 곱하기 680이죠. 그러면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494.545옴이 되네요. 그러면 알파의 값은 다음과 같은 494.54545옴이 돼야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